영화를 넘어 영화 시장을 리뷰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영화 시장 리뷰어 이화비입니다. 지난 광복절 공휴일에 어떤 일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셨나요? 많은 분들이 극장을 방문을 해주셨는데요. 무려 신작 개봉작이 3편이나 있었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개봉 신작이자 당일 박스오피스 넘버원을 기록했었던 오펜하이머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펜하이머의 흥행 포인트 4가지. 첫 번째 포인트는 이 영화의 개봉일입니다. 광복절은 우리에게 너무 뜻깊은 날이기도 하고요. 전쟁사적으로는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 기념일입니다. 이 영화의 내용 자체가 원자 폭탄을 개발하는 과정을 다루었기 때문에 이 영화가 광복절에 개봉한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어떤 적극적인 해석이 가능하고 여기에 큰 의미를 부여한 관객들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 역시 그랬었고요. 근데 과연 이 영화의 배급사인 유니버셜 픽처스는 이런 것까지 고려해서 개봉일을 정한 것일까요? 오히려 이날이 광복절이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휴일이라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특히 여름 한복판이어서 계절적으로는 여전히 무더운 시기이고요. 또 여름 휴가와 같은 비일상적인 이벤트가 이미 거의 다 마무리가 된 시기이기 때문에 극장을 방문해서 가볍게 영화를 한 편 즐기기에 너무 좋은 날짜인 것이죠. 특히 이 영화의 원산지인 북미보다 무려 한 달 가까이 늦게 이 영화의 개봉일을 선택을 했는데요. 이것은 전적으로 유니버셜 배급사의 판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과거에 유니버셜이 이런 비슷한 선택을 해서 짭짤한 재미를 본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2019년에 개봉했었던 분노의 질주 홉스앤쇼입니다. 분노의 질주 홉스앤쇼도 북미 개봉일이 8월 첫 번째 주였던 것과 비교하면 무려 2주나 늦게 8월 14일에 국내에서 개봉을 했고요. 개봉 다음 날인 8.15 광복절에 오펜하이머와 마찬가지로 무려 55만 명의 관객을 동원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블록버스터 할리우드 영화들이 북미 시장과 국내 시장의 개봉일을 맞추는 경향이 있고 특히 국내는 개봉일 날짜가 수요일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빨리 개봉하는 경향이 있죠. 이것을 유니버셜은 과감하게 포기를 하고 8.15 광복절을 선택함으로써 오프닝 파워를 제대로 보여준 것입니다. 두 번째 흥행 포인트로는 상영 등급입니다. 상영 등급은 영화에 관람할 수 있는 모수를 결정하기 때문에 사실은 중요한 흥행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요. 이 영화의 북미 개봉 등급은 무려 R등급입니다. 우리나라로 치자면 청소년 관람 불가에 해당하는 등급인데 만약 북미에서 R등급을 받은 것처럼 이 영화가 국내 시장에서도 청소년 관람 불가 등급을 받았다면 흥행의 파워는 훨씬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에도 킹스맨 1편이 청소년 관람 불가 등급을 받아서 흥행을 한 사례는 있지만 이렇게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기 힘들 정도로 드물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 이 영화는 국내에서 15세 이상 관람가 등급을 받았고요. 일단은 흥행의 청신호를 켜고 출발을 한 셈이죠. 물론 개봉을 해서 보니 등급에 관한 논란이 약간 있었습니다. 주인공들의 신체 노출 때문인데요. 사전에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한 중학생 정도 되는 자녀와 함께 극장을 방문하셨던 부모들은 아마 꽤 현장에서 놀라셨던 것 같습니다. 15세 이상 관람가인데 왜 중학생이 극장을 갔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15세 이상 관람가라는 관람 등급은 만 15세 이상인 자는 누구나 관람할 수 있고 또는 15세가 안 되었더라도 부모나 보호자를 동반하면 누구나 입장이 가능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고등학생 정도면은 충분히 사전의 내용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의 좀 무난한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중학생 정도 되는 자녀와 함께 극장 방문을 계획하고 계신 부모님이라고 하면 사전에 이런 부분을 숙지하고 가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둘 다 당황하면 좀 난처하죠? 그리고 세 번째 흥행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바로 IMAX입니다. IMAX라는 상영 포맷은 우리에게 이제 널리 익숙해져 있고 특수관의 아주 대표적인 상영 포맷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영화는 놀랍게도 상영 포맷이 IMAX인 것뿐만 아니라 영화의 촬영 자체도 IMAX 필름으로 찍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이 영화의
만듦새 자체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극장에서 보는 영화들과는 완전히 다른 방법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뜻을 합니다. 2000년대 중반 후반을 넘어가면서 전 세계의 영화 촬영 현장에서는 감독들이 어떤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기존의 35mm 필름 카메라로 계속 찍을 것이냐, 아니면 디지털 카메라로 전환을 할 것이냐, 이 둘 사이에서 많은 감독들이 고민을 하고 이제 거의 10여 년이 흐른 지금에서는 대부분의 현장은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고민들을 동료 감독이 할 때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은 아주 색다른 고민을 하는데요. 그것은 디지털 카메라로 전환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과거에 사용하고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은 65mm 필름으로 촬영을 하거나 또는 영화보다는 다큐멘터리, 자연경관을 광대한 웅장한 자연경관을 다루는 다큐멘터리 같은 영화에서 주로 일부 사용되었었던 아이맥스 필름을 이용해서 영화를 촬영하는 것으로 본인의 특별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남들과 다른 선택을 했었던 놀란 감독이 그 후 10여 년 동안 여러 작품을 65mm 필름으로 촬영을 하거나 아이맥스 필름으로 촬영을 해왔고 이번에 개봉한 오펜하이머도 마찬가지의 사례입니다. 특히 이번에는 흑백으로 아이맥스 필름 촬영을 해서 영화의 촬영면에서 독특한 시도를 했다고 스스로 밝히기도 했죠.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은 이렇게 필름으로 촬영을 고집하면서 컴퓨터 그래픽을 쓰지 않는 이유를 스스로 밝힌 적이 있었는데요.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필름 촬영은 컴퓨터 그래픽보다 공감력이 뛰어나고 실제적이며 위협적이고 무게감이 있다. 네, 이것이 바로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밝힌 컴퓨터 그래픽 사용을 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어떤 장인 정신이 느껴지시죠? 이런 어떤 장인이 만든 영화라는 것을 관객들이 높이 평가하고 동참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영화가 양자 물리학을 다루고 있다는 점입니다. 저로서는 사실 감히 이해조차도 할 수 없는 영역인데요. 감독의 전작인 인셉션, 인터스텔라, 테넷 같은 영화에서 이미 감독은 물리학을 영화의 소재나 주제로 적극적으로 끌어들여서 활용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 영화는 특히 주인공 자신의 직업이 물리학자이죠. 그리고 당대의 모든 물리학자가 다 등장할 정도로 영화는 물리학 그 자체를 주제이자 소재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감독의 전작 중에서 인터스텔라의 경우는요. 이 부분이 특히 부각돼서 전 세계적으로 흥행도 했고 국내에서 특히 크게 흥행을 했습니다. 인터스텔라는 국내 영화관 시장에서 개봉했었던 외화 중에 단 9편만이 지금까지 1000만 관객을 도달을 해서 메가히트를 했다고 할 수 있는데요. 디즈니가 제작하고 배급한 히어로물들, 프랜차이즈물들을 제외하면 유일한 1000만 관객에 등재되어 있는 영화입니다. 따라서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이런 과학 소재의 영화에 대해서 국내 관객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막 지지하고 호응을 보내는지는 레코드가 이미 나와 있는 셈입니다. 이번 영화에서도 이런 적극적인 물리학을 소재로 한 영화에 대해서 관객이 지적인 호기심을 많이 보내고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이공계 계통의 천재에 대해서 큰 선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영화의 내용 자체뿐만 아니라 영화를 만드는 사람, 그리고 영화를 만드는 방법에까지 관객이 호기심을 가지고 또 헌사를 보내는 감독은 참으로 드문 것 같습니다. 컴퓨터 그래픽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대작을 만들어내는 제임스 카메론이 한 축이 있다면 컴퓨터 그래픽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또 장인 정신을 발휘하고 있는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 이런 감독들의 신작들이 작년과 올해 연달아 나와서 관객들은 무척 기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펜하이머가 과연 어떤 흥행 성적을 이어갈지를 계속 저도 트래킹해서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먼저 보신 분들은 이 영화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는지, 어떤 감상을 갖고 계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오펜하이머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